동지 여러분, 어제 오늘 서청도에서 수고를 하셨습니다. 앞으로 우리에게 더 힘든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. 우리는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. 대통령께서 견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견딜 수 있습니다. 아침에 돌아와서 이것저것 하고 나서 아직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. 대통령 재판에서 잠깐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했더니 조금 전에 구치소에 있는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. 김경수가 보석 석방이 된다고 합니다. 저희는 결기를 더 다질 수밖에 없어요. 김경수 아니라 어떤 놈이 보석이 되든 저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. 이 나라에 진실이 제대로 서고 정의가 설 때까지 저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. 이거는 단지 시작일 뿐이에요. 저희한테는.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최수원 씨를 면회를 갔을 때 4월 4일 날 청주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변화는 없어요. 단지 기결서를 댔기 때문에 매일 면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그 최선 씨 쪽하고 연락이 되는 분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지들이 몇 분이 면회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먼저 가족 위주로 하고 싶다고. 그래서 저희가 면회 가는 거는 당분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우종창 기자님 말씀이 이동이 있을 경우에 한 달 전에 통지를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수민 씨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받았고 또 현재 지금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현재 있는 데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탄원서를 올렸다고. 그게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최순 씨가 이동이 없어요.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이동 문제도 당분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대통령의 특별활동 재판 그동안 없었던 이 재판 하지 않았던 이 재판을 5월 30일 날짜를 잡아놨고, 그리고 민사재판으로 노무현의 사위 각상언니가 5,001명으로 박 대통령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 민사재판이 있어요. 이것도 작년에 재판을 열리지 않고 있다가 4월 18일 목요일 10시 50분에 재판이 다시 열리는 곳에 있어요. 각상언니가 5,001명이 고소를 했다면 우리는 501명을 할 거예요. 그래서 도태우 변호사가 지난번에 보니까 다른 여러 민사재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다른 그런 사건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검색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됐고, 제가 지난번에 구치소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뭐 기사라든가 저희 집회란 이런 자료를 보냈는데 변희재 씨가 3월 말에 제가 보낸 그 김경수가 수갑을 차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보고 변희재 씨 재판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이렇게 투정을 했어요. 그랬는데 지금 뭐 늦게 일어난 사건이라 실제로 지금 구치소에서 투정할 수 있는 사람은 변희재 씨밖에 없어요. 제가 계속 그 관련된 자료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또 김경수에 대한 자료를 또 보내야 되겠네요. 제가 김동원이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재판이 있어요. 그랬는데 오늘 편지를 써야지만 내일 받고 김동원이가 재판 나올 때 도움이 좀 될 텐데 제가 오늘 지금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지금 뭐 재판에도 좀 걸려있는 게 있고 문미진 동지가 2시 반에 재판이 있어서 2시 40분에 재판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. 하여튼
대통령께서 버텨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께 편지 쓸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. 대통령님은 혼자 몸이 아니시라고.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는 수십만의 수백만의 국민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님은 대통령 몸 혼자가 아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대통령은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 가시고 몸을 건강하게 돌보셔야 된다고. 언젠가 대통령이 나오실 때 우리가 정말 대통령님을 복귀시키는 그 날까지 대통령님은 몸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오늘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저희한테. 저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. 대통령님이 견디시는 때까지 저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. 그리고 저희 동지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. 너무나 건강해요. 현명한 동지들하고 같이 하게 돼서 저희가 굉장히 든든하고 또 조은진 대표님이 계셔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. 어제 저녁에 집회가 그 밤 12시가 넘어서 그 텐트에 있는데 다른 쪽에 있는 분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조 대표님이 굉장히 명료하게 왜 우리가 이 집회를 하며 왜 우리가 자한당을 지지할 수 없는지, 왜 한교안을 대표를 지지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제가 그걸 찍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아쉬웠어요. 너무나 그 뜻은 분명했고 들으면서도 저희도 많이 깨달았어요. 정말 왜 우리가 한교안을 지지할 수 없는지, 자한당이 저래서는 안 되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. 거의 조 대표님이나 우리는 목숨을 내걸다시피 하는 거예요. 정말 박 대통령님은 박 대통령 혼자 몸이 아니고 박 대통령님이 진실이 밝혀져야지만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. 박 대통령은 법치이고 이 나라고 이 나라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에요.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진실을 제대로 서지 않으면 밝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자한당의 어느 한 사람 진실을 알고 싶어 하나요? 어떤 여러 동지들하고 똑똑한 동지들하고 제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행복합니다. 저희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저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. 예, 동지들 믿고 조 대표님을 믿고 저희 또 같이 하는 여러 훌륭하신 분들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내고 같이 할 겁니다. 용기 내세요. 지난주 금요일 화이트리스트 상고 항소심이 있었어요. 그 항소심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늦었지만 유튜브로 올리긴 했는데 그날 허은준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을 오늘 어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. 어제 저녁에 사모님이 올린 글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며 차창 밖으로 붉게 물든 석양을 본다. 참 붉다. 석양을 쫓아 내 마음이 창밖으로 나서다. 몸에 두른 포성줄에 막혀 주저앉고 그 자리에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가는 아내의 모습이 서쳐간다. 땅에 넘어졌다 하여 허공을 붙잡고 일어설 수는 없는 것이니 땅을 짚고 다시 일어서 나의 길을 가자. 저 석양이 지면 그 어둠 뒤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지. 홍주주 선생이 보내준 렌트월드 스미스의 이 또한 지나가리를 되뇌인다.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이 그생 강물처럼 밀려와 끝모를 고된 삶이 그대 입술에서 기쁨의 노래를 앗아가고 그대가 세속적인 안락함에 안주하지 않도록 천수를 누린 위인의 삶도 영겁을 숨쉬어 온 지구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하라. 이 또한 지나가리니. 다만 석방을 애타게 기다린 어머님과 아내, 아이들이 겪을 아픔을 생각하니 그것이 몹시 안쓰럽고 슬프다. 2019년 4월 12일 항소심 선고일에
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억울한 분들이에요. 재판받을 수 없는 걸 재판받고 있고, 여러 가지로 뭐 재판 비용 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다는 건 알지만, 또 제가 도와주지 못해서 여러 가지로 가슴이 아프죠. 그래도 회원준 행정관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, 지난번 항소심 선고 때 최공재 감독이 왔었고, 또 최공재 감독이랑 같이 일하는 또 다른 감독이 왔었어요.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소리 지를 때 같이 온 다른 감독도 같이 소리를 지르고 저희가 항의를 하긴 했죠. 정말 이 또한 지나간 일이 하면서 우리는 견뎌야 돼요. 우리는 억울하든가 어떻게 하든 이 상황을 참고 넘겨야 돼요. 우리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되고 이 상황을 넘겨야 돼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사실 뭐 대통령 아침에 여러 동지들이 많이 울기도 했지만 저희가 상황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저게 제 17일처럼 울진 않았어요.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겨야 돼요. 그리고 단단해져야 돼요. 동지님들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